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코리아에서 마케팅 전략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윤지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남아시아 오늘 주요 3개국에 대해서 해당 국가별로 경제가 어떤지, 그 안에서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 사용은 어떤지, 그리고 틱톡이 그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마켓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단서를 얻으셔가지고 더 효율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제 내용 들으시고 뒷부분에 틱톡과 관련된 틱톡의 좋은 광고 상품들 그리고 틱톡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크리에이티브 등의 내용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 세션에서 마켓 내용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동남아 여러 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틱톡도 굉장히 커다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실 점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전 세계 땅덩어리 중에서는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수는 8.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땅덩어리 안에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기회도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층이 굉장히 두텁다. 35세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 58%입니다. 중국과 미국도 그렇게 나이 같은 나라는 아닌데요. 이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젊은 층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고요. 또 젊은 층만 많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나 뭐 영국, 미국 이런 수치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5.9%라는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초록색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요. 5%대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응답한 경기 신호가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대비되는데요. 75%의 소비자가 5년 전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린 더 풍족해졌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진출해서 이커머스 등을 펼치시기에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제가 잘 크고 있는 국가인데 두 번째로 디지털도 성숙을 많이 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안에 98%의 인터넷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전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하량도 굉장히 연간으로 YOY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반에 인터넷 인프라도 점점 더 많이 깔리고 있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4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90%에 달하는 지역이 4G 커버리지라고 하니까요. 틱톡이 아무래도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광고가 잘 재생이 될지 틱톡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커머스, 틱톡샵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방을 보니까 이커머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커머스가 전체 산업군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산업군이다라고 지금 리포트들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마케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그 시기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시즈널리티일 텐데요. 어떤 시즌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는지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요즘 시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라마단 기간이 굉장히 틱톡 사용률이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되게 디지털 마케팅을 여러 개의 브랜드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고 내년에 라마단 기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마케팅 캠페인을 틱톡에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까지 메가 세일즈 기간이라고 해서 뭐 더블 디지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9월 9일, 10월 10일, 그리고 11월 11일 이렇게 자릿수가 반복되는 그런 날짜에 엄청나게 큰 세일을 하는 것이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이런 메가 세일즈라는 기간이 있어서요. 이 기간에도 모든 브랜드들이 다 같이 합심한 듯이 디지털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즌이니까요. 이 두 가지 시즌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요즘 시즌이 라마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마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아주 널리 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인 시즌이니까 되게 엄청 경건하고 뭔가 틱톡이나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틱톡에서 목격하는 바는 굉장히 다릅니다. 라마단 시즌에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놀러 나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라마단이 낮 시간에는 금식을 하고 밤 시간에 이제 먹고 어떻게 즐기고 파티하는 그런 느낌의 문화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틱톡에서도 라마단 기간에 이때 입을 옷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집을 꾸밀 것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저녁 때 나갈 때 나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뷰티나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단식하기 때문에 조금 기운이 없어서 되게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목받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요. 이때가 꼭 종교적인 기간이다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실 필요 없이 실제로 틱톡에서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안에서 틱톡이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나요? 1위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틱톡을 시청하는 시간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진출하실 때는 틱톡이 필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국가, 태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국도 동남아 진출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시는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첫 번째로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태국에 있어서는 저도 조사하면서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국 평균 연령이 지금 40.9세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옆에 다른 국가들 수치를 보시면 한국이랑 일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좀 낮지만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다른 동남아나 그 이웃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경제력이 좀 더 있는 그런 오디언스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런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국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국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소셜미디어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인구 대비 78%의 사용자가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소셜미디어 활성 사용자 수의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81%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세계 평균이 7시간 정도인데 태국은 9시간에 달하는 굉장히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다는 건 그만큼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이 효과 있게 도달할 수 있는 오디언스가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셜미디어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시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계 평균이 2시간 반인데 태국은 그거보다 훨씬 긴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소비자의 비율도 35%나 되는 걸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75%의 소비자가 이제 브랜드를 검색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진화하면서 점점 더 검색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소셜미디어 안에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고 모든 제품을 찾아볼 수 있고 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마케팅 이벤트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시즌에서 중요한 것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국에서는 4월에
송크란이라는 어떻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물총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물총을 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물을 즐기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 시즌에도 굉장히 축제, 페스티브한 바이브가 있고 그래서 이때도 마케팅 시즈널리티로 태국에서 마케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로 메가 세일즈 기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메가 세일즈 기간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그 시즌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국에서는 플랫폼 사용 시간이 어떠한가? 태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영상 시청 시간이 유튜브가 108이라고 했을 때 틱톡은 100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트남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팬데믹,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서 굉장히 이제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아래에 보시면 한 세대도 안 되는 기간,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소득 국가로 굉장히 경제가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도 성장뿐만 아니고 지금은 소비력도 많이 생긴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급이나 모바일 연결 속도 또한 베트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내 다문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영어가 베트남어, 공용어도 사용을 하지만 뭐 프랑스어나 영어나 그 외 소수민족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종교도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서요. 이런 점도 이제 마케팅 진행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가족적인 문화가 있는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모여서 사는 그런 세대가 아직도 많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 한국하고 또 인연이 되게 깊은 국가죠. 삼성도 베트남에서 많이 진출을 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는 노력도 굉장히 큰 그런 국가인데요. 뭐 한국어를 말하는 직원은 월급이 3배 높다 이런 기사도 있었을 만큼 이제 한국 문화에 동남아 전반이 다 한류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한국 문화에 더 오픈돼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입니다. 아까 태국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베트남도 2시간 반에 달하는 이제 소셜미디어 평균 일일 사용 시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44%의 유저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활동 시간이 높은 만큼 다양하게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하는 거는 거의 모두가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라디오, 팟캐스트 등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많이 접속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어떤 마케팅 시즌이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나긴 했지만 베트남에서 떼이라고 하는 베트남 음력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트남은 이제 우리나라 그 설보단 당연히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꽃이 피고 사람들이 이제 꽃놀이 나가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틱톡에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때가 굉장히 큰 명절이고 휴일이 분포돼 있으니까 이때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마케팅 캠페인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하면 메가 세일즈 시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동남아에 제가 말씀드린 3개 국가 전부 공략하실 때 전부 메가 세일즈 기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트남 플랫폼 영상 시청 시간 말씀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틱톡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영상 시청 시간이 가장 긴 플랫폼이고요. 틱톡을 100으로 봤을 때 유튜브는 78, 인스타그램 무려 11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틱톡이 굉장히 지배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시장, 그리고 디지털 지형도, 그리고 틱톡의 입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동남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틱톡이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드린 마케팅 시즌들 잘 참고하셔서 동남아에서 꼭 이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